안치용의 테크인 시네마. 나는 아직까지란 단서를 단다면 평생 단 한 번 하얀병을 투척해 보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아니니 짐작하듯 1980년대 대학에서 겪은 일이겠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정경부대와 대치하는 가운데 소위 공권력의 최루탄에 맞서 대학생 시위대가 취할 수 있는 무기는 장돌과 화염병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1학년 2학기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정문에서 체류탄과 화염병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줄곧 본대에만 있던 나는 큰맘 먹고 정문의 전선으로 진출하였고, 마침내 불이 붙은 화염병을 저쪽으로 힘껏 던졌으나 허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화염병은 경찰과 시위대의 중간쯤에 떨어져 터지면서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화염병 투척계에서 나는 은퇴하였는데, 화염병을 공권력에다 던지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사실 그것은 지금과 달리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공권력에 맞서는 사소한 자구산에 불과했다고 믿기에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니고, 내가 시위대의 자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던지기에 재주가 없는 내가 화염병을 든 것 자체가 판단착오였습니다. 대안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화염병을 멀리 던지지 못하는 만큼 나의 거리에 맞춰 공권력 앞으로 더 많이 뛰쳐나가면 됐지만, 그러려면 투척 후 가속도가 붙어 돌진하는 몸을 제동하고 돌려 날렵하게 본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체포를 면합니다. 어느 정도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내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거리일까? 물리학이자 담력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물리보다는 담력의 문제가 더 크기에 나는 알아서 은퇴했습니다. 2차 대전의 전환점 미드웨이 해전에서 활약한 겁없는 미군 폭격기. 영화 미드웨이는 미드웨이 해전을 소재로 한 전쟁 영화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뒤바꾼 이 해전에서 격한 전공을 세운 비행기는 급강하 폭격기 SBD 돈틀리스였습니다. 풀었으면 스카우트 버머 더글라스 돈틀리스로 더글라스사에서 만든 돈틀리스로 불린 급강하 폭격기였습니다. 급강하 폭격기의 영어 표기는 다이브 버머입니다. 돈틀리스는 딱 5분으로 전쟁사에서 두고두고 이름이 거론되는 비행기 기종이 됐습니다. 흔히 운명의 5분, 5 Fateful Minutes로 불리는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2분에서 28분 사이에 돈틀리스는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된 일본 항모를 세척 침몰시켰습니다. 대체로 행운이 따랐고 일본군의 실수가 결부되어 돈틀리스는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뒤엎는 전과를 올려 운명의 5분 동안 세 척을 가라앉히고 나머지 한 척을 이어 침몰시켰습니다. 일본은 정규 항공모함 6척 가운데 4척을 미드웨이 해전에서 잃었는데 돈틀리스가 해낸 전과였습니다. 영화나 전사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전황은 생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한 급강하 폭격기는 미군만 보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국, 주축국 모두 급강하 폭격기를 보유하며 지상과 해상 공격에 활용했습니다.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는 급강하 폭격기의 독일어 슈투르츠캄프 플루크조이크의 독일어 약자 슈투가로 불렸습니다. 급강하 폭격기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 표기 다이브 버머의 다이브가 분명하게 드러내듯 안정적으로 급강하하며 함상 등 목표물을 정확하게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력 제동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치즈 플랩이라고도 하는 날개 및 특유의 구조물을 장착하여 폭탄을 투하한 후 급강하의 각도를 꺾어 지표면이나 해수면과 충돌하지 않고 공중으로 다시 떠오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겁없다는 뜻의 돈틀리스에서 대학 시절 화염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까닭은 돈틀리스의 급강하 폭격 동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급강하를 염두에 둔 폭격기인 만큼 급강하 시 받게 될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게
기체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조종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속도가 느려 공중전에서 전투기와 맞붙으면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게 단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체의 후미에 이관 총자를 장착하여 적 전투기의 꼬리를 물렸을 때 방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영화 미드웨이에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개인적 조종 능력에 많이 의존하는 2차 대전 시기 비행기 중에서도 극강화 폭격기는 특별히 조종사의 자질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기종입니다. 비행기가 번지점프하듯 내려 꽂히는 순간적이고 막대한 공포 속에서 대공포를 피하며 정확하게 함상이나 지상 목표물의 폭탄을 떨어뜨려야 하고 다시 하늘로 부상해야 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한 조종사의 스트레스는 대단한 것이었겠죠. 1980년대 대학가 시위에서 화염병을 들고 시위대 앞으로 뛰어나가 공권력을 향해 던지고 시위대로 돌아오는 일을 밥 먹듯이 하였다가 이제 중년이 되어버린 386 세대는 비록 많은 요소가 다르지만 영화 미드웨이를 보며 그들 청년기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 법합니다. 모두 슬픈 역사의 한 컷들입니다. 극강화 폭격기는 386 세대보다 훨씬 단명했습니다. 제트기가 등장하고 비행기 성능이 개선되면서 전적으로 조종사의 역량에 의지한 극강화 폭격기는 전력에서 배제되어 구시대의 유물로 남았습니다. 386 세대가 유물이 될 날도 멀지는 않은 듯 합니다.